전치사입니다. 오늘 전치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다가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pre 앞에다가 position, 위치 놓는다는 거죠. preposition이라고 합니다. 뭐 앞에다가 넣냐 하면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입니다. 즉 명사나 대명사가 목적격으로, 대명사가 놓일 때는 목적격으로 놓이게 됩니다. 근데요, 실제로는요, 명사나 대명사 이외에 뭐 다른 거,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도 놓이게 되니까 일단은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명사나 대명사가 전치사 뒤에 놓인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구를 만든다. 이건 아직 형용사 부사를 저희가 강의를 안 했으니까 지금쯤은 이제 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 그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뭐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하듯이 영어 문장 구조에서 그럼 전치사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영어의 문장 형식은 1, 2, 3, 4, 5 형식이 이렇게 있고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있는데, 자, 명사, 대명사가 주어, 명사, 대명사, 목적어, 보어도 명사, 대명사에다가 형용사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동사는 동사고. 그럼 전치사는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하는데요. 전치사는 요 문장의 외곽에서 이렇게 곁다리로 붙어서 다른 어떤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만들든지 하든가, 혹은 요 주어나 혹은 이 보어나 목적어와 같이, 왜냐하면 명사, 대명사와 같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랑 섞여서 요 안에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이는 것이 전치사다. 자, 그래서 이런 것 더 전치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at 다음에 her가 나오고요. 그런데요, 실제로 여기 for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동명사죠. 동사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전치사 뒤에는.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 동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치사인데요. 오늘 이제 쭉 훑어볼 건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전치사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 부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것들을 모두 전치사라고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urn on이 이제 전치사잖아요. 그런데 turn it on 할 때 이 on은 사실 부사라고 해요. 왜 그런지는 부사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부사편을 참고하시고요. 그렇지만 이 on 같은 전치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전부 전치사인 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양해를 드리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종류는 뭐가 있느냐? 단순 전치사, 이중 전치사, 구전치사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 전치사, 이중은 전치사 두 개가 합친 거. 네. 그래서 the case는 ran out, 달려 나왔다. 어디로부터? the desk로부터가 아니라 under the desk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전치사가 합쳐져서 형용사구나 부사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것이 부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사구인데, 부사구. 전치사는 뭐 뒤에만 온다? 뭐 앞에만 온다? 명사 앞에만 온다고 그러면서 부사 앞에 가버린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적으로는 뒤에 명사만 오지만, 명사 대명사만 오지만 전치사 뒤에 이렇게 부사나 형사도 올 수도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구전치사라는 건 다른 품사하고 합쳐져서, 예를 들어서 전치사끼리가 아니라 front라는 건 명사잖아요.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앞이라는 뜻이죠. 앞. 그래서 in front of 앞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이런 다른 거와 합쳐져서 되는 것을 그렇다. 이런 거 있다.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부터죠. 용법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우리가 이런 전치사를 쓰는 법은요, 전치사를 사용하는 거, 전치사가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건 동사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개념만 알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념을 알고 우리가 수거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런 수거 같은 거 나올 때 무조건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개념을 아시고 그 수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이런 거구나.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하시면 안 돼요. 또 암기는 평생 하시면 안 됩니다. 뭐를 하냐면 그리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활용. 즉 직접 써보셔야 돼요. 말을 해보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 그러니까 몸에 배어야 합니다. 배어야 합니다. 머리에 암기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듣지도 못하고. 몸에 배워야 돼요. 한국말처럼.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영어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뭐 암기해서 합니까? 영어를? 그렇게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암기하셔가지고는 영어 많이 못해요. 할 수는 있지만 많이 잘 못해. 유창하게 못합니다.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be interested in A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A in A 그러니까 A에 관심 있다. 관심 있는 뭐 비동사를 빼면 interested in A 그러면 A에 관심 있는이에요. 그럼 막 외워요. 왜 in이 쓰였는지 모르고 막 외워요. 나는 컴퓨터 게임에 관심 있다. 그러면 왜 in을 써요? 관심 있는 애? 뭐 어떤 건 at 쓰고 어떤 건 by 쓰고 내일 되면 다 까먹어요. 암기 아무리 IQ 200, 300 되는 사람들 다 까먹어요. 이해를 하시고 내가 직접 이 말을 사용하시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몸에 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해하는 방법은 각각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는요, 이는 물론 뭐뭐 안에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럼 컴퓨터 게임 안에 관심이 있는 이해가 안 되죠. 인의 개념은요, 네, 물론 안에라는 그런 뜻인데 개념은 구속의 뜻이에요. 구속. 어디에 꽉 어디 아니겠죠. 물론 어디 안에 꽉 껴서 못 나와. 구속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n prison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수감 중이라고 번역을 하는 이유가 감옥살이에 꽉 껴서 그죠? 구속이 된 거죠. 우리가 뭐 in the room이란 게 있잖아. 뭐 너 어디 있어? 그럼 I'm in the room. 나는 그 방 안에 있어라고 할 때도 그 방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이 있으면 내가 이 안에서 물론 나오려면 나오죠. 나오려면 나오는데 그 안에 어딘가에 이렇게 구속이 돼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의 개념이에요. I'm in trouble 그러잖아요. 우리가 in trouble, trouble 안에 구속돼 있다. 즉 우리가 역경에 빠졌다. 역경이라고 그러나요? 아, 곤경이라고 그러죠. 곤경에 빠졌다. 나 큰일 났다 이거죠. 그럴 때 in 구속의 뜻, 그 트러블 안에 구속돼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nterested, 그래서 관심을 가진, 관심 있는 할 때 왜 in을 쓰냐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려면 내가 정신적으로 구속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컴퓨터 게임에 죄송합니다. 뭐 그거 없으면 막 못 사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뭐 진짜 자꾸 머리에서 맴맴 도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정신적으로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in을 쓰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in이 생각나면 반대인 out이 생각나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out은요. 전치사가 태생적으로 전치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ut이 전치사로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오는 경우를 거의 보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 안에 할 때는 in을 쓰는데 그럼 어디에 밖으로라고 할 때는 out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써요? 그래서 out of를 쓰는 거예요. 어디에 밖으로. 이게 of가 어디의 여기 from의 뜻이에요. 왜 from의 뜻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좀 이따 오늘이 될지 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1편이잖아요. 전치사. 2편이나 3편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뭐뭐로부터 밖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out of here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로부터 밖에, 여기 밖에. 그래서 let's get out of here. 그러면 여기서 나가자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out of the room. 그러면 그 방의 밖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out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는 거에 반대 개념이잖아요. 자유롭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구속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out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조할 때 잘 쓰는데요. 요거는 좀 이따 또 저랑 같이 해보시죠. 자, 그런데요. 전치사, out을 전치사라고 안 쓴다고 하는데 우리가 out the window, out the door라는 표현을 보십니다. 봐요. 이거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네요. 자, 이런 경우는 어디냐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방이 있어요.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밖으로 나간다. 어떤 공간에서 밖으로 나간다. 그럴 때 뭐죠?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out of가. 그러니까 out of the room이죠.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 옆에서 볼게요. 문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얇죠. 창문도 이렇게 얇죠. 공간이 있나요? 자, 창문 밖이라는 말을 할 때 그래서 창문 밖 이렇게 할 때 창문으로부터 여기 공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창문 밖 해서 of를 쓰지 않고 out the window, out the door라고 이렇게 잘 써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of를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 간혹. 그런데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고요. out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속에서 나온다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뭐뭐 해 내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써요. 뭐뭐에서 내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오늘 다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미디 영어를 실제로 하다 보면 제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예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니까 오늘은 이론적인 것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find 하면 찾다죠. 발견하다. 근데 어떤 사실을 찾아내다 할 때 out을 써요. 찾아내다 이렇게 강조형을 잘 써요. 그래서 어떤 것을 찾아내다, 해내다, 이루어내다, 구속에서 이제 나온다는 그런 해결책이. 그래서 우리가 help out 하면은 help는 도와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를 도와주는 건 help him out 하면 강조형이에요. help를. 그러니까 그를 도와서 어려운 공경에서 빼내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쓴다. 그 다음에 on은요, 우리가 뭐뭐 위에 이렇게 써 있는데 알고 계신데 it's on the wall 그럽니다. 이게 벽이잖아요. 벽. 액자가 벽에 이렇게 있죠. on the wall? 이거 위 아닌데요? 벽 옆 아니야? 근데 왜 on을 쓰지? 야, on의 개념은 뭐 옆이든 뒤든 어디든 간에 뭐 그건 상관없어요. 붙어 있는이라는 개념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on은 접촉이 돼 있어야 돼요. 물론 물리적으로 접촉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추상적으로 접촉이 될 수 있지요. 당연합니다. on의 반대말은 off죠. 이거는 붙었다가 떨어져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n me 그러면 나에게 붙어 있는 거고요. off me 그러면 나로부터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please get off me 이렇게 get off me 하면은 나로부터 떨어지라는 뜻이에요. 나에게서 좀 떨어져라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옆에 있어도 on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붙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뭇가지 cut it it이 나뭇가지라고 쳐요. 그럼 cut it이죠. 그런데 cut it off 가면 하면 뭐겠어요? 그것을 잘라서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떨어뜨리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수거를 우리가 이제 쓸 때 on 같은 거 나올 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focus 하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하는 거. 집중하다, 초점을 맞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럴 때 on. 왜냐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면 여기에 딱 그죠?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눈을 딱 대고 물론 정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기에 딱 접촉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려면 concentrate, 집중하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urn it on 같은 경우는 그것을 turn, 돌려서 on, 붙여라. 스위치가 붙어 있으니까 on이죠. 떨어지면 그래서 off가 되는 겁니다. turn it off. 근데 run on gas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런 거 무조건 암기하시는 게 아니죠. 사전 뭐 어떤 문장을 보다가 뭐 turn on gas라는 그 표현을 봤어요. 그러면은 gas는 gasoline 즉 휘발유를 줄여서 gas라고 그래요. 그래서 휘발유. 그러면은 이 run on gas 하고서 무조건 책 같은 데서 이러죠. 휘발유로 달리다. 잠깐만 있어봐.
on이 왜 여기다 on을 왜 쓰지? 위 휘발유 위에서 달리는 거 아니야? 아이씨. 휘발유로 그러면 with라든가 뭐 수단 by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왜 on을 썼냐면요. on을 쓸 수밖에 없었냐면요.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쓰는 방법이. 물론. 근데 왜 여기 run on gas가 휘발유로 달리다라는 뜻이냐면요. 던킨 도너스 이제 사면 요즘에도 그러나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구가 써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America 미국이죠. America runs on Dunkin 이렇게 써요. Dunkin Donut. 원래 이제 Dunkin Donut 그러니까 도넛이란 게 원래 미국에서는 아침 식사에 아침에 먹는 거예요. 물론 간식으로도 먹지만 아침 식사라는 개념이 많아요. 그러면 미국은 던킨 위에 달린다. 이게 뭔 소리야? 근데 던킨을 연료로 해서 달린다는 뜻인데 왜 on을 썼냐 하면 자 보세요. 자동차가 달리려면 휘발유에서 떨어져 있으면 달려요. 휘발유와 자동차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붙어서 달린다 하는 얘기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떨어져서는 못 달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의역을 해서 휘발유로 달린다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던킨이 얼마나 유명하면 지네들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뭐 던킨이 뭐 그 정도인지 아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지네 표니까 미국 사람은 던킨에 떨어져서는 못 산다 이거예요. 던킨에 붙어서 달린다. 아침 식사로 그거와 붙어서 달린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로 그거 안 먹으면 못 달린다. 그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던킨으로 달린다. 던킨을 휘발유로 해서 달린다. 그 얘기는 던킨과 떼어질 수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런 식의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기 비교해 보시라고 이제 CF라고 써놨습니다만 I'm on vacation, 뭐 a vacation 쓸 때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할 때는. 근데 I'm on vacation 그러면 이걸 뭐냐면 나는 휴가 중이야 이래. I'm on a diet, 물론 IM만 쓰는 건 아닙니다만 a diet 그러면 나는 다이어트 중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I'm on the phone 그러면 나는 통화 중이야 그래요. 통화 중. 대충 썼습니다. 그냥 시간 없어서. 이게 왜 중이지? 이제 알겠다. 나는 지금 휴가에 붙어 있어. 나는 전화에 붙어 있어. 전화에 붙어 있잖아요. 귀가. 진짜로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통화 중이죠. vacation이란 건 추상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죠? vacation 그 기간에 붙어 있잖아, 내가. 그런데 다이어트에 붙어 있어. 물론 실패 다 하지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참. 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야. 당신 설명하는 게. 야, 이것도 중이라며. 수감 중. 이것도 무슨 곤란 중이라며 말하자면. 네. 이거 뭐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다이어트 있고, 뭐, 폰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그러면. 프리즌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제가 감옥 넣어드릴게요. 좋아하십니까? 트러블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구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속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못 나와요. 다이어트 좋아하죠. 물론 실패를 해서 그렇지 다이어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베케이션 싫어하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폰 내가 자발적으로 붙었잖아요. 전화 통화 중이란 게. 누가 구속을 했어요? 그런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한국말로 똑같이 중이라고 번역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번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번역을 하면 못 알아듣고 못해요. 영어는 영어로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하는 이유는 안 그러면 제가 뭐 영어로 가르쳐드려요? 그럼 미국 사람한테 배우세요. 차라리. 뭐 그렇다고 텔레파시를 해요? 텔레파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자꾸 하는 건데 실제로 말할 땐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해줘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영어로 하고 영어로 생각하는 이거 어려워요. 영어로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한국말로 개념 같은 거를 빌려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부터 영어를 쓰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려면 그 단계가 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t입니다. at은 뭐 간단해요. 에에서라는 바늘 개념입니다. 에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서, 아무튼 뭐 추상적으로라도 어디에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시에, 그러니까 바늘 개념이란 건 뭐냐면 콕 찍어서 거기에요. 조금만 벗어나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좀 속 좁죠? 예, 좁쌀 영감. 자, 11시에서, 이론적으로 11시야. 지금 여기가 11시인데,
11시에서 1초만 벗어나도 11시 아니죠. 그죠? 이론적으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뭐 1초 벗어났다고 11시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 사무실에서 이렇게 콕 찍어서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누구 yell at 누구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 지르다. 누구에게 소리 지르다. 자, 소리 지를 때 그 사람한테 콕 찍어서 그 사람한테 소리 지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at 이렇게 하는 거예요. Look at the star. 저 별들을 바라는 건데 at 콕 찍어서 그거 at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뭐 11도 degree 11도에 at 11 degrees 이렇게 at 이렇게 물론 얼마 가격에 정확한 가격 나중에 이제 가격에 for도 나오는데요. 그때 설명드리고 얼마에 그러면 뭐 $10 뭐 15 cents 이렇게 할 때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가격을 읊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거 또 나중에 또 할 거예요. up down 같은 거는 운동성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up down 할 때 위 아래 이렇게 번역 잘 하죠. 그런데 이제 요게 원래 운동성이 있어요. up 그러면 위로 이런 운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냥 예. 물론 번역은 위에 이렇게도 하지만 운동성이 있어요. 아래로 이렇게 아래 해가지고 운동성이 있어요. down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I found a dog up there 이게 말이 저기 위에예요. 저기 위에 up there 저기 아래 여기 저기 안에 저기 밖에 여기 밖에 그러면 out here겠죠. back here 그러면 여기 뒤에 저기 뒤에 back there. 근데 요때 이제 야 나는 강아지를 그 개를 발견해서 저 위에 이렇게 운동성이 느껴져요. 저기 위에 up there. 한국말 번역하면 이제 정지한 것처럼 보지만 그런 운동성이 저 이렇게 그런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own the street 이런 up the street이라는 말도 있지만 down the street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he ran down the street. street이 이렇게 아래로 돼 있나 보다. 내리막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럴 때도 물론 써요. down the street. 근데 우리가 길이라든가 이렇게 쭉 뻗은 뭔가 복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down 뭐 이렇게 잘 써요. up을 쓸 때도 있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이게 평지인데도 그렇게 쓰는데요. 이게 길 따라서 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지인데 내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길이 어떻게 보여? 다운으로 보이죠. 이렇게 앞에서 보면 내가 여기 있으면 다운으로 보이죠. 이렇게 내려 보이잖아요. 평지를. 우리나라 말이 그냥 담배가게 어디 있어요. 길 따라 쭉 내려가시면 있어요. 평지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운동성이 있다. 네, 쭉 길 따라 쭉 뭐뭐 따라 쭉 이럴 때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우리가 up은요. 딱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딱 두 가지 개념밖에 없어요. 위로라는 개념하고 또 한 가지는 자, 서양 사람들은요, 위에 이렇게 하늘을 향한, 쓸 때 한 분만 계시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무결하다. 그래서 완전히라는 개념. 딱 두 개예요. 위로 아니면 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ut it, 그거 잘라라. 그런데 cut it up, 그러면 뭐냐면, 완전 잘라. 싹둑 잘라. 이런 말이죠. eat, 그거 먹어. 근데 eat it up, 그러면 완전히 먹어. 싹싹 긁어 먹어. 뭐 이런 식의 말이란 말이야. 다 먹어. 뭐 이런 식의. 아시겠죠? 뭐, 우리가 clean 하면 청소하다. 그러니까 clean it up. 뭐, 예를 들어서, 일 안 써도 되지만, clean up 그러면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 뭐, 이런 식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럴 때 쓰는 겁니다. up은. 자, 근데 by는요, 참, 번역이 많아요. 번역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뭐뭐 옆에. 그죠? 우리가 그래서 by the window, 뭐, 이런 식으로, 창문 옆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뭐뭐에 의해서 우리가 수동태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뭐뭐에 의해서라는 거 쓰잖아요. 그죠? 뭐 여기는 이제 다른 예를 들었지만 수동태 뭐뭐까지 이까지라는 10시까지 너 숙제를 끝내라 이러면데 까지인데 이게 뭐냐면 원래 까지가 아니라 그때가 되어서라는 뜻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10시 되어서 맞춰라 이 말이에요. 10시까지 맞춰라 아무튼 네 그런 개념이고요. 뭐뭐만큼 그래서 그 sales가 떨어졌다. 30%만큼 떨어졌다가 30%로 떨어졌다 그러면 to겠죠. to. 그런데 이제 만큼이에요. 그러면 by의 개념이 뭐길래 이 난리냐라고 하는데요. by는요. 어떤 기준점을 이런 개념이에요.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점의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 기준점에 버금가요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 옆에라는 게 이 창문이야. 여기가 창문. 그럼 그 창문의 기준점에 버금가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stop by라는 수거 있죠. stop by. 그러면 뭐예요? 어딜 가다가 stop, 멈추는데 요 기준점 옆에 멈추는 거예요. stop by.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들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거기 옆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리는 거죠. 그래서 들르다가 되는 거예요. 들리답니까? 들르답니까? 아무튼 이해되시죠? 좀 무식한지요? 자, 그 다음에 drive by다 그러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여기 뭐 목표물은 아닌데 기준점이 있어요. drive 하는데 이거는 쓰는 게 아니죠. drive는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지나쳐가는 거예요. drive by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지나쳐가는 거예요. 거기 어디를 pass by 하는 거죠. pass by 말하자면 그 옆을 pass 지나치는 거예요. run by는 달려서 지나가는 거예요. walk by는 걸어서 지나쳐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뭐에 의하여는 뭐냐면요. by the 우리가 이거 아마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아. 저는 수업용은 잘 모르지만 by the hour, by the gallon인데 이거 무조건 외우라고 이제 선생님들 그러실 것 같은데 by the 그다음에 도량형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외워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도량형이란 게 뭐 hour, gallon, pound, meter, 뭐 mile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게 당이라는 뜻이 당 외워 그런다고요. 파운드당, 킬로그램당 그럼 by the 킬로그램이에요. by the pound 시간당 그래서 by the hour, by the gallon, 갤런당 이렇게 써요. 그게 뭐냐면요. 갤런에 의해 판다. 갤런당 판다. 갤런에 의해 판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판다. 소금을 갤런당 판다. 파운드당 판다. 파운드에 의해서 파는 거예요. 그 파운드에 의해서 판다. 그 갤런당 파운드당 판다는 뜻이에요. 파운드에 의해서 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파운드라는 기준이 있어요. 1파운드라는 거 기준이 있죠. 어떤 1파운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by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뭇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의하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버금가여라는 뜻이에요. 그것과 같은. 그래서 뭐뭇에 의하여. 그 다음에 뭐까지도 마찬가지예요. 10시라는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10시 옆에 즉 10시에 맞춰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시가 되어서 딱 가다가 요 10시에 딱 맞게 여기가 이쯤 되어서 이때가 되어서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30%가 있으면 그 30%에 맞춰서라는 뜻이에요. 예, 그만큼 그렇게 의역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 2탄에서는 활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활용.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가장 중요한 장소, 시간. 이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 시간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위치 뭐 이런 거. 자, 거기에 대해서 다음 2탄에서 여러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